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친입니다. 이번에는 피천득님의 인연을 읽어보려고요. 이 책은 1996년에 출간된 수필집으로 국어 교과서에도 실린 글인데요. 어, 오래된 책이다 보니 현재 시대적 사고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시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고전 문학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희천득님의 은은하지만 통찰력 있는 표현이 저는 좋더라고요. 오늘 책 속의 한 줄은 두 단락인데요. 첫 번째는 섹스피어에 대한 글입니다. 민주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섹스피어를 읽어야 할 것이다. 콜리지는 그를 가르켜 아마도 인간성이 창조한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예찬하였다. 그 말이 틀렸다면 아마도라는 말을 붙인 데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찰스 램에 대한 글입니다. 그는 램이라는 자기 이름을 향하여 나의 행동이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를 나의 고운 이름이여 라고 하였다. 그는 양과 같이 순결한 사람이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선물. 꽃은 좋은 선물이다. 장미, 백합, 히아신스, 카네이션. 나는 많은 꽃 중에서 카네이션을 골랐다. 그가 좋아하는 분홍 카네이션 5송이와 아스파라거스 2가지를 사가지고 거리로 나왔다. 그는 향기가 너무 짙은 꽃을 좋아하지 않는다. 첫 아기를 낳는 젊은 엄마와 같이 웃는 낯으로 가끔 하얀 케이프를 두른 양종이에 쌓인 꽃을 들여다보며 걸었다. 누가 나보고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나는 우리 아기 100일 날은 내일 모레예요 라고 대답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그저 웃고 지나갈 것이다. 선물은 뇌물이나 구제품 같이 목적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다. 구태여 목적을 찾는다면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선물은 포샤가 말하는 자애와 같이 주는 사람도 기쁘게 한다. 무엇을 줄까 미리부터 생각하는 기쁨, 상점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 기쁨, 그리고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 인편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상상하여 보는 기쁨. 이런 여러 가지의 기쁨을 생각할 때 그 물건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선물을 받는 순간의 기쁨도 크지만은 선물을 푸는 순간의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을 길게 연장시키기 위하여 나는 언젠가 작은 브로치 하나를 싸서 또 싸서 상자에 넣고 그 상자를 더 큰 상자에 넣고 그 상자를 또 더 큰 상자에 넣어 누구에게 준 적이 있다. 남에게 주는 물건들이 다 좋은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양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 양담배를 함부로 주는 것은 돈으로 2, 3천 원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늘 진로 소주를 먹는 사람에게 조니워커 한 병은 선물이 되는 것이다. 백청 한 항아리는 선물이 되어도 설탕 한 포대는 선물이 될 수 없다. 와이셔츠가 아니라 넥타이가 좋은 선물이 된다. 유럽에 갔다가 파리에서 사온 넥타이라면 더욱 좋다. 촌 부인에게 광목 한 통이 비단보다 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양단 저고리 한 감이 정말 선물이 되는 것이다. 내가 가난한 탓인지 1년에 12번 와이셔츠를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다. 양말을 받을 때도 있다. 선물은 아름다운 물건이라야 한다. 진주 목걸이, 다이아 반지, 댄스할 때 흔들릴 팔찌, 이런 사치품들도 좋은 선물이다.
그러나 선물은 뇌물이 아니므로 그 가치는 그 물건의 가격과 정비례되지 않는다. 값싼 물건, 값없는 물건까지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나는 내금강에 갔다가 만폭동 단풍 한 잎을 선물로 노산에게 갖다 준 일이 있다. 그는 단풍잎을 받고 아름다운 시조를 지어 발표하였었다. 내가 받은 선물 중에는 유치원 다닐 때 삐아트리스에게서 받은 붕어 과자 속에서 나온 납반지, 친구 한 분이 준 열쇠 하나, 한 학생이 갖다 준 이름 모를 산새의 깃, 무지개같이 영롱한 조가비, 이런 것들이 있다. 주인공의 이름은 잊었지만 지중해 어떤 항구에 술 파는 여자 하나가 있었다. 선부들이 항해를 하고 돌아올 때면 선물을 갖다 주었다. 염주 목걸이, 조가비를 꿰어 만든 팔찌, 산호 반지. 그 선부들은 다음번에 이 항구에 왔을 때 그 여자가 자기가 갖다 준 선물을 몸에 지니고 있지 않으면 매우 섭섭해하였다. 그 여자는 앞으로는 꼭 가지고 있겠다고 달래준다. 그러면 여자의 가슴에 머리를 박고 젊은 수부들은 울었다. 그리하여 마음 좋은 그 여자는 언제나 여러 개의 목걸이를 하고 여러 개의 팔찌를 하고 수많은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이었다. 벌써 15년 전이다. 나의 친구는 자기가 가졌던 회중시계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시계를 사지 못하던 형편이라 그가 시계를 준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 친구는 그 후 얼마 아니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시계는 지금 내가 남에게서 받은 선물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시계는 줄은 끊어졌으나 살아서 잘 가고 있다. 우리 델라가 길 같은 머리라도 가졌다면 그것을 팔아서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 시계줄을 사주었을 텐데. 이 여자도 남과 같이 펌어를 하여 버렸다. 춘원. 나는 과거에 도산 선생을 위시하여 학덕이 높은 스승을 모실 수 있는 행운을 가졌었다. 그러나 같이 생활한 시간으로나 정으로나 춘원과 가장 인연이 깊다. 춘원에 대하여는 정말인 것, 거짓말인 것, 충분히, 많이 너무 많이, 글로 씌어지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려왔다. 구태여 내 무얼 쓰랴마는 마침 쓸 기회가 주어졌고 또 짧게나마 쓰고 싶은 생각이 난 것이다. 그는 나에게 스타워즈의 수선화로 시작하여 수많은 영시를 가르쳐 주었고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읽게 하였고 나에게 인도주의 사상과 애국심도 불어넣었다. 춘원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다. 그는 남을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남을 모략 중상은 물론 하지 못하고 남을 나쁘게 말하는 일이 없었다. 언제나 남의 좋은 점을 먼저 보며 그는 남을 칭찬하는 기쁨을 즐기었다. 그를 비난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그가 비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천성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게 여기게 태어났었다. 그래서 그는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냉정해야 할 때 냉정하지 못했다. 그는 남과 불화하고는 자기가 괴로워서 못 살았다. 그는 정직하였다. 그를 가리켜 위선자라 말한 사람도 있으나 그에게는 허위가 없었다. 그는 어린아이같이 순진하였다. 누가 자기를 칭찬하면 대단히 좋아하였다. 소년시대부터 그의 명성은 그 누구보다도 높았지만 그는 교태가 없었다. 나는 3년 이상이나 한 집에 살면서도 거만하거나 텃세를 부리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자기의 지식이나 재주를 자인하면서도 덕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높은 인격에 비하면
재주라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하였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작품은 가실이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주인공도 가실이었다. 그는 글을 수월하게 썼다. 구상하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신문 소설 1회분 쓰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일이 드물었다. 써내려간 원고를 고치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의 원고는 누구의 것보다도 깨끗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읽기에도 그 흐름이 순탄하다. 그의 일생은 병의 불연속성이었다. 그러나 그는 낡아 빠지거나 시들지 않았었다. 마음이 평화로워서 그랬을 것이다. 그는 싱싱하고 윤택하고 5월의 잉어 같았다. 그를 대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나 어떤 계급의 사람이거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들 한없이 매력을 느꼈다. 그의 화제는 무궁무진하고 신선한 흥미가 있었다. 그와 같이 종교, 철학, 문학에 걸쳐 해박한 교양을 가진 분은 매우 드물 것이다. 그는 신부나 승려가 될 사람이었다. 동경 유학 시절에 길가의 관상쟁이가 그를 보고 출가할 상이나 눈썹이 탁해서 속세에 산다고 하였다. 그는 욕심이 적은 사람이었다. 30 이후로는 중류 이상의 생활을 하였으나 살림살이는 부인이 하였고 자기는 그때 돈으로 매일 약 2원의 용돈이 있으며 만족하였다. 한 번은 내가 어떤 가을 서광사로 갔다가 춘원이 혼자 와 계셨다. 그때 그에게는 가진 돈이 10전밖에는 없었다. 거리에 나왔다가 문득 오고 싶어서 왔다는 것이었다. 그는 산을 좋아하였다. 여생을 산에서 보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안타깝게도 크나큰 과오를 범하였었다. 1937년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더라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을까. 지금 와서 그런 말은 해서 무엇하리. 그의 인간미, 그의 문학적 업적만을 길이 찬양하기로 하자. 그가 나에게 준 많은 편지들을 나는 잃어버렸다. 지금 기억되는 대목 중에 하나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할 것이나 기쁜 일이 있더라도 기뻐할 것이 없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항상 마음이 광풍제월 같고 행운 유수와 같을지어다. 섹스피어. 오는 4월 23일은 섹스피어가